다음은 이재명 후보 경향. 그래도 위안받을 게 이거밖에 없네요. 네. 우리가 그래도 제대로 된 정치인과 후보가 분명히 있다는 것. 네. 네. 2대1리가, 이거 왜 2대1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공약을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전국 311만 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 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보다 무려 105만 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게 역대 최대 물량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100만 호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공약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청년층에 대한 또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걸 떨어뜨린다는데, 이게 임기 안에 다 이루어지느냐, 뭐 이게 돈이 다 되느냐, 뭐 온갖 그 비난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거를 상대방 후보가 해줘야 되는데, 이 신문들이 시비 걸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 후보는 그런 걸 할 능력이 안 되니 상대방 언론이 나서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재명 대신 싸워주는 후보가 거야? 이마만큼 하겠다는 이걸 다 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급을 한다 그랬지 건설을 한다고 안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의 차이를 봐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기존에 신규로 짓는 주택을 포함하여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하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 주택 임대 형태를 국가기업에서 조정해가지고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늘려서 매매량을 늘리고 뭐 분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충분하게 해주면서 과수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 있는 게 아닌 실수요를 맞춰줌으로 해서 하향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 기사는 뭐라고 쓰냐면 공급 과잉, 집값 떨어져. 이런 방식으로 표제를 또 잡는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정부선에서 보충 성명을 해주는 수밖에 없지. 예? 왜냐하면 이 안철수 같이 땅이 없는데 무슨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천공의성 라퓨타. 예.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서 짓겠습니다. 아니 이거 없는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짓냐? 그건 전문가가 해결할 문제. 요런 내용이 아니야. 아 띄우면 되지. 뭔 문제야? 천공의성 라퓨타 지듯이 지우면 되지. 거기도 천공 스승이 있나?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그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 용산에서만 30만 원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배정까지 나와 있는 걸 보게 네. 되면 아마 상당히 구체적인 건설 계획과 건설 지역과 또 그에 대한 물량 공급 계획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면 윤석열이 나서 나는 더 지겠다. 나 500만 원 줄 거야. 하든가. 아무튼 상대가 뭘 물어줘야지. 비교를 하고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알 기회가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놓고 아무 공약을 안 내버려요. 보니까 뭐 비교한 거 보니까 윤석열도 250만 원 뭐 하겠다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250만 정도 하겠다.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자기가 얼마 모를 거야, 아마. 모른대. 자기네 공약인데도 모를 걸 윤석열은. 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250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61만 가고 늘어난 거죠. 네. 여기 보면 뭐 리모델링 규제 10만 호, 그다음에 영구 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디테일과 숫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정책 담당자들 또는 그 실무자들을 통해 갖고 지금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전환을 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기는 어떻게 되고 그 과정에 이주 계획이라든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까지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 때 걷어들였던 회수 초과분 12조에 대해서 이제 지급에 대한 그 공무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그 작년에
더 거친 세금 중에 일부를 자영업자들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거 좀 땡겨가지고 어차피 30조 더 있으니까 그거 땡겨서 35조에서 50조 줘보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거든. 아니 뭐 만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정책을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정책이니까 가야 되는데 내가 되면 하고 아니면 끝까지 방해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얘네들은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정치라는 거잖아. 그렇죠. 원래 안중에 없었어요. 아, 박근혜 때는 안중에 있었나? 이명박 때는 국민들이 안중에 있었나? 원래 없었어. 이승만 때는 있었나? 그러면서 유일하게 잘 살게 해드릴게요. 부자 되게 해드릴게요. 라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지 혼자 부자 되고. 그 내가 언제 니네 뒤에 둔다 그랬어? 나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 부자 된다는 소리였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거 안정과 주거 기본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요원한 표였거든요. 전 국민이 자기 살 집, 이게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야, 그게 뭐 공산주의나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투표 한 번으로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저 애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들 보수 지지표가 아닌 거라 하면 그냥 땅값 올리겠습니다. 집값 올리겠습니다. 재건축 풀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던지는 공약 하지 말고 이 공약을 놓고 이 공약은 뭐가 잘못된 겁니다. 311만 가구 못 짓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떨어져 기존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손실을 봅니다. 라고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 나올 것 같죠? 안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이 3번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토론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저는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7일, 31일 날 그거는 지금 안할것 예정돼 있는 같아요. 거는 이미 틀렸어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지금 또 국민의당 쪽에서 또 소송을 걸어놔가지고 아마 못하게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이제 2월 한 달 남는 건데 40일 남는 거예요. 지금 이 설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아직 공약도 없어, 계획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토론도 안 한다 그래. 지금 공식 일정 다 접어버리고 이거는 그 법사들이 없으니까 공식 일정을 다 접어버린 거야. 자기 호유해줄 이 손오공 저팔계가 없으니까 삼장법사가 천축을 안 가고 그냥 집구석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정상으로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고 정치라고 할 수 있냐고.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일정은 하나밖에 없네요. 11시에 자유평화 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 11시 하나 끝. 11시. 네. 딱 11시. 저들 얘기하죠? 숫자도 딱 11시네. 딱 11시에서 3시 사이에만 주간 일정을 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 어떡해? 이거 발표하고 끝일 텐데. 아니 뭐 발표해서 무슨 토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A4지 몇 장 들고 딱 읽고 던질 거 아니야. 그래놓고 뭐 설명하라고 하면 옆에 전문가들께서 발표하시죠. 맨날 그러고 있고. 질문 하나도 못 받고. 그에 반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 오늘 얼마나 일거리 많은 줄 아세요? 네, 벌써부터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일정표 하나 띄워줘 봐봐요. 네. 매일 일정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현장에 이재명을 보러 오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오늘 일정 7개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지금 대박이다. 비대면 시대에 지금 이거 하느라고 정말 아니 근데 원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사람을 안 만난다 그러면 실내 활동을 하든지 방송 활동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찍든 뭐.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박근혜보다도 근로 시간이 더 적어요. 아니 진짜
너무 진짜 비교된다. 여기는 이준석이 2개가 있어요. 아니 이준석은 후보가 아니잖아. 윤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준석은 뭐 토론회하고 뭐 뉴스 나가고 뭐 이런 게 있네. 아니, 아, 여러- 3개네 3개? 3개. 아니 11시에 가서 4개인가? 10분 발표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할 건데? 술 마시겠지 뭐. 어?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지금 이 판국에? 걔는 좀 아니 근데 내가 상관없거든. 보니까 술 먹는 이유가 있겠더만.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이제 자괴감이 들겠지. 아니 아이씨. 자괴감 같은 것도 내가 좀 살아온 느낄까? 인생은 도대체 불안하니까.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나? 음. 내가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스스로 돌이켜 볼 텐데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울렁 해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했나. 박근혜랑 똑같잖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 그런 박근혜 반성작용 자체가 없다니까. 인식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아씨, 너 이 꼴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평균이야. 근데 얘는 평균 이하란 말이야. 바보. 그냥 응.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술이나 마시고 내가 별 생각이 취해야 없어요. 된다 이 생각밖에 그냥 안 생각 없어. 그냥 술 마시는 거 자체가 그냥 즐겁고 나 술 먹으라고 돈 대주고 술 사주고 하니까. 그냥 그냥, 욕구 충족 응. 정도. 근데 상관없어. 너무 답답한 게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좀 올랐더라고요 또. 근데 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봤거든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질문을 해놓고 대통령으로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1번으로 나와. 근데 이재명이 2번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재명은 4번이나 5번으로 나와요. 왜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아, 와 이게 이럴 수 있나? 절대 이재명이 먼저 나오는 게 없어요. 아 하나 있었어요 질문에.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50% 가까이 나오는데 어. 지지율은 동률이다. 그러니까 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말이 되냐고. 윤석열인데 한참 있어야지 나오는 게 4번, 5번. 그러면 사람이 몇 번이었지? 이렇게 돼요, 진짜로. 네, 아무튼 그리고 그 뭐 표준 뭐 이렇게 모집한 사람들 보면은 보수층이 훨씬 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뭐 반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보수가 한 40% 정도 더 많고 그다음에 진보는 한 30몇 %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작정하고 난 이재명이 나오면 찍어야지 하고 있었는데도 제가 번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놓고 너 제대로 찍은 거 맞나? 제가 이럴 정도니까 다른 분들은 더 심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용역 줘가지고 여론조사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거리 지표조사 해. 돈을 들여갖고 차라리 돈을 써요, 돈을. 아니, 돈을- 있잖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돈을 안 써? 전화 면접 안 하고 길거리에다 사람 풀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또는 출구조사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길거리에 가고 바닥 민심에서 한번 조사를 해갖고 공개를 좀 해줘 봐봐. 그러면 전혀 다른 수치 나올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저쪽하고 우리하고 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수치가 너무 차이 나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라고 가야 되는데 이러한 반론을 안 내놓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여론조사 거의 안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론조사가 3개가 발표가 됐는데 3개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되게 많이 지고 오차범위 밖으로 지고 있더라고. 근데 2개는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 거야. 근데 언론에는 진 거만 제일 크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우리는 밭을 갈아야 된다. 네. 그리고 진짜 그 음모론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얘네들이 쓸데없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박빙이다라고 또는 그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걸 우기는 이유가 나중에 네. 개표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까놨을 때 갑자기, 박빙으로 윤석열 이기면 거봐 여론조사대로 된 거잖아라는 그렇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썰도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거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네.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이것들이 이지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신경이 쓰여요. 왜? 저것들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펴줬으면 하는데 수박들은 다 갈아 먹을 거고요. 낙엽은 다 태울 거예요, 여러분. 네. 아직 지금 시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거나 그들을 덮어주거나 받아준 게 아닙니다. 수박은 시원하게 갈아 마셔야 되고요. 낙엽은 불사질러야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설날 선물은 한우 어떠세요?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 대한민국 1% 최고급 미경산 암소 한우를 송작가 TV몰에서 만나보세요. 설날 선물은 어디서? 송작가 TV몰에서. 네이버에서 닥터송 한우를 검색해보세요. 네, 여당은 아니죠. 진보주의 안에 있는 이제 몇몇 그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선거운동 하나 안 하나 이 부분을 체킹을 하고 있어요. 네. 딱 찾아보니까 역시나 수박들은 안 해. 안 하더라. 하죠. 그리고 악플 달고 있어. 맞아요. 하지만 이번 선거, 이게 다음번 공천 기준을, 지선부터 시작해서 공천 기준을 이번 선거 기여도로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당론이 있어요. 그렇죠. 니들이 지금 안 하는 거, 태업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 니들 선택이니까.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나중에 니들 공천 탈락당했을 때, 공천 못 받는 거지. 그때 가서 나중에 토달고 이유 달지 마. 그리고 만약에 니들이 혹시 잘못돼서 공천을 받잖아?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인데 요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는 보면 당선 가능성 43.3, 45.2로 윤석열이 이기고 지지율도 윤석열 42대 36.8로 이겼어요. 근데 CBS 서던 포스트하고 MBS는 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요렇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근데 기사는 리얼미터만 크게 그렇죠. 나니까. 기사는 리얼미터만 나오긴 해요, 제목에. 너 선거 해놓고 선거함 지키고 또 해야지. 그래, 국민들을 부정투표 있는지 또 감시해야 되고. 126군데 해야지. 개표소 가서 해야지. 사전투표 일주일 내내 지키고 해야지. 뭐 이걸 또 다 어떡하겠어. 해야 되는군요. 해야지.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되게 보면서 되게 뭔가 게시판을 보면 막 밭 갈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보면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이 결국은 국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고 계시더라고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권 창출을 하는 그리고 만약에 거잖아요. 윤석열이 치면 윤석열이 이기면 무당이 맞게 되는 거고 그럼 무당 세상이 오는 거고 그럼 무당이 맞게 되는 걸 우리가 도와준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기독교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설득하셨다는 분을 또 보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저는 이동하면서 계속 뭘 봤냐면 오늘 아침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 영상을 계속 봤어요. 계속 보면서 그분이 대통령이 돼서 언론하고 싸울 때의 모습 영상들이 남아있거든요. 기자실 내려와가지고 제발 제대로라도 좀 써달라라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쌩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혼자 싸우고 계실 때 우리 국민들은 몰랐단 말이야. 몰랐지.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것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를 이렇게 깨어나게 만드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났으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노무현이다. 내가 다 싸울 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의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짜증이 나지만 포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면 뭐 딴 나라 갈 것도 아니고 딴 나라 가면 어차피 고통스러워. 악자까지 지켜야지 지금 대한민국밖에 살다 땅이 없는데 지금 어디 갈 거야?